오늘도 인생의 소중한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이 끝난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자녀들이 두고 간 빈 그릇들이 아직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말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남편 용팔 씨는 소파에 앉아 꺼진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전날까지만 해도 그 거실에는 손주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세요라며 꾸벅 인사하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딸이 엄마 요리는 역시 최고야라며 밥을 2그릇씩 비우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집처럼. 그때 용팔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잘 살아온 거 맞지?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행주가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수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인데 갑자기 서로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 자녀들이 떠난 뒤에 집이 예전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던 그 순간, 무언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던 그 순간,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노인 부부들이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안으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3가지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도 어떻게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자는 돈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 5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계단을 73살 창수 씨는 매일 2번씩 오르내립니다. 무릎이 시리지만 운동 삼아 걷는다고 스스로를 달랩니다. 창수 씨에게는 매달 25일이 되면 이상하게 예민해지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기초연금 입금 날짜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약 20%가 감액됩니다. 이른바 부부감액제도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보다 함께 사는 노부부가 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 건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인데 제도는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수록 각자 받는 연금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창수 씨는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금을 더 받기 위해 서류상 이혼을 한 부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 되고 같은 집에서 함께 살면서 말입니다. 설마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창수 씨는 명치 아래가 텅 비어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아내 복순 씨의 손을 잡았던 그날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함께 산다는 것이 이런 계산 앞에 놓여야 하는 건지. 계단을 오르며 창수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늙어서 복순 씨랑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게 맞는 건가? 분한 것인지 서러운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복순 씨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창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복순 씨도 아무 말 없이 밥을 퍼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각자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켰는지 서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창수 씨와 복순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 가운데 상당수가 이 감액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생활 수준이 1인 수급자보다 낮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저소득 부부 가구를 시작으로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25일마다 마음이 쪼그라드는 노인 부부들에게는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창수 씨는 그날 이후 복순 씨 앞에서 더 이상 연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선택이 너무 무서워서. 복순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면서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식탁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그 이야기만큼은 서로 모르는 척했습니다.
어떤 말들은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어지니까요. 두 번째 그림자는 간병이었습니다. 76살 정옥 씨는 3년째 남편 병수 씨를 돌보고 있습니다. 뇌경색 이후 병수 씨는 혼자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합니다. 어떤 날은 자신의 이름도 정옥 씨의 얼굴도 잠시 잊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번갈아 도왔습니다. 큰아들이 주말마다 왔고 딸이 평일 저녁마다 들렀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각자의 사정이 생겼습니다. 큰아들은 주말엔 아이들 학원 때문에라고 했습니다. 딸은 회사 일이 갑자기 바빠져서라고 했습니다. 정옥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서 새벽 2시 병수 씨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옥 씨는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마루를 맨발로 밟으며 병수 씨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병수 씨의 기저귀를 갈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 그 생각이 드는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병수 씨가 아프지 않았으면 지금쯤 둘이 여행이라도 다녔을 텐데 그렇게 미안하고 그렇게 서럽고 그렇게 지쳐버렸습니다. 그날 새벽 병수 씨가 다시 잠든 뒤 정옥 씨는 부엌불도 켜지 않은 채 식탁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가로등 불빛만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정옥 씨는 그 어둠 속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내 이름을 잃어버렸을까?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간병인으로만 살아온 세월이 벌써 수십 년이 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를 들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걱정시킬 것 같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막상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힘들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그냥 내려갔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아서 이것을 전문가들은 소진이라고 부릅니다. 돌보는 사람이 돌봄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고갈되는 상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케어 상황에서 이 소진은 훨씬 빠르게 훨씬 깊게 찾아옵니다. 국내 노인 돌봄 관련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배우자를 혼자 돌보는 고령 간병인의 절반 이상이 우울 증상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상당수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않은 채 수년을 버텨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때로는 스스로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감정이 되기도 합니다. 2026년 3월부터 시행된 노인 통합 돌봄 관련 법안이 이 현실을 얼마나 바꿔줄 수 있을지 아직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정옥 씨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낮 2시간만큼은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신청해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2시간이 죄스러웠습니다. 병수 씨를 방치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압니다. 그 2시간이 있어야 나머지 22시간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정옥 씨가 쓰러지면 병수 씨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자신을 챙기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걸 정옥 씨는 3년이 지나서야 겨우 배웠습니다. 세 번째 그림자는 관계 그 자체였습니다. 70살 생일이 지난 직후 태식 씨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내 명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따로 살고 싶어. 명자 씨는 숭늉 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혼하자는 거야? 아니, 그냥 각자 살고 싶다는 거야. 법적으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그 말을 꺼내기까지 태식 씨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아침마다 명자 씨의 잔소리로 하루가 시작되었고 저녁마다 서로의 눈을 피하며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신발처럼 서로의 불편함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태식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10년? 15년? 그 시간을 이렇게 서로 불편한 채로 살아야 하나? 내가 하고 싶은 것 한번 실컷 해보고 가고 싶은 곳 한번 가보고 그것이 그렇게 욕심인가? 명자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래전부터 쌓여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가까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자 씨 역시 마음속으로는 몇 번이나 같은 말을 삼켰던 터였습니다.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이것이 요즘 60대 이상 부부들 사이에서 조용히 번지고 있는 조론의 한 장면입니다. 법적 부부관계는 유지하되 각자의 공간과 각자의 시간과 각자의 인생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방식.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황혼 이혼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었던 세대가 이제는 내 인생의 마지막 챕터만큼은 내가 쓰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자신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는 일입니다.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이 세 가지 그림자는 개인의 불운이나 성격 탓이 아닙니다.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균열입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공식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늙어가는 속도만큼 사회 시스템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금제도, 돌봄 시스템, 주거정책, 부부관계의 새로운 형태, 어느 것 하나 이 변화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수백만 명의 노인 부부들이 그 빈틈으로 조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 오늘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연금이 깎이는 것도, 배우자를 홀로 간병하는 것도, 관계 안에서 숨이 막히는 것도 그 모든 상황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권력은 아무에게도 없다. 당신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한 50년을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세대, 이제는 그 헌신의 무게를 스스로 내려놓아도 됩니다. 자녀가 실망할까봐, 배우자에게 미안할까봐, 주변에서 욕할까봐 그 두려움들이 지금껏 여러분을 붙잡아 왔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이 막막함, 이 서글픔, 이 외로움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회 속에서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한 채 노년을 맞은 세대가 겪는 지극히 정당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안다는 것은 변화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자 속에서 어떻게 존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배운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부이기 전에 나를 먼저 돌보십시오. 정옥 씨가 낮 2시간을 스스로에게 돌려준 것처럼 간병을 하든 경제적 어려움을 겪든 관계의 갈등을 안고 살든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배우자를 오래 곁에서 돌보기 위해서라도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감정이 먼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사랑의 조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하는 방문 요양 서비스, 주간 보호센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십시오. 그것은 배우자를 외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곁에 있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평생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겨온 세대에게 죄책감은 너무나 익숙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비행기 안전 수칙을 떠올려 보십시오. 산소 마스크는 반드시 자신이 먼저 써야 합니다. 내가 쓰러진 뒤에는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둘째, 제도를 알아야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수 씨가 25일마다 혼자 삼켰던 그 서러움, 사실 그 일부는 제도를 알면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긴급복지지원제도, 이 제도들은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것이 민망하다는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 돈은 여러분이 평생 이 나라를 위해 일하며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되찾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당당하게 받아야 할 것을 당당하게 받으십시오.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방문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꿔줄 것입니다. 셋째, 자녀의 부탁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태식 씨가 명자 씨에게 따로 살고 싶다는 말을 꺼내기까지 수년이 걸렸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하고 싶은 말을 삼켜왔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손주를 맡아달라고 할 때, 자녀가 당장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자녀가 집 명의를 넘겨달라고 할 때,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라.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를 진정한 어른으로 세우는 말입니다. 평생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면 자녀는 결코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노년 부부 관계를 오래 연구해온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 중 하나는 건강하게 오래 함께 사는 부부일수록 각자의 독립적인 시간과 영역을 존중한다는 점입니다. 조론이든 각방이든 취미 따로든 여행 각자든 부부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때로는 관계를 더 오래, 더 따뜻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붙어 있는 것만이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서로가 숨 쉴 공간을 주는 것, 그것 역시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이기 전에 나가 살아있는 관계, 그것이 진짜 백년해로의 비결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백년해로, 우리는 이 말을 오래 함께 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진짜 의미는 함께 늙어가면서도 서로의 인생을 빼앗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도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를 끝내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명절이 끝난 다음 날 꺼진 TV 앞에서 우리 잘 살아온 거 맞지? 라고 물었던 용팔 씨,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던 순자 씨, 두 사람이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용팔 씨는 먼저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밥 맛있었어. 순자 씨는 처음에는 멈칫했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년을 스스로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자녀에게 한 번도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던 것, 배우자 앞에서 차마 꺼내지 못했던 것, 이 공간에서는 편하게 댓글로 나눠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같은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분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